부안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정량보다 과다하게 맞은 2명이 퇴원했습니다. 나머지 3명도 곧 퇴원할 예정으로 별다른 이상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와 어가, 양봉농가에 각각 60만 원씩 모두 700여억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전북도민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환경단체는 피해 구제가 인정된 신고자는 현재까지 11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실군 군수 후보들을 조명해봅니다. 3선에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 현 군수에 맞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정량보다 과다 투여한 부안 지역 병원에 대한 접종 위탁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명기 기자,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일에 4명, 11일에 1명이 부안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하게 맞았었죠. 이 5명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받아왔는데 현재 2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3명도 곧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접종 당시 1명분이 아닌 5명분의 백신을 맞았지만 고열 외에 별다른 이상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매우 큰 부주의인데 거듭 그 결과는 이게 약이 아니고 과량이 투여가 돼서 독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백신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전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정량만 투여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가 배정된 반면 얀센 백신의 경우 정량보다 많이 담기는 일반 주사기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얀센은 당초에 도입 예정이 됐던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후에 함께 도착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제작된 주사기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평상시에 가지고 다른 약제 주사제를 활용을 할 때 쓰는 주사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른 의료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텐데 더 세심한 주의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전북 지역의 코로나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전북에서는 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인 익산의 한 아파트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같은 지역 한 의료기관과 관련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9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마감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의 접수 결과 11만 8천 농어가에서 신청해 계획 물량을 소폭 넘어섰습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도입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간 60만 원을 농가와 어가에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는 오는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와 중복 신청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어 오는 9월 초 수당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가운데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전북 거주 피해 신고자는 240명입니다. 이 가운데 18%인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17명의 피해 구제가 인정됐고 이 중 9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전북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도내 15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북 지역 기업 인력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8%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48.5%가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 형태로는 82.5%가 정규직 형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임실군수 선거를 전망해 볼 텐데요.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임실 지역에서는 낙후된 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선거를 1년 앞두고 현재 지역에서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실군수 예비 후보로는 6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신민형 군수가 3선을 준비하고 있는 임실군수 선거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임실군은 상대적으로 무소속 계열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7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4차례 당선됐으며 무소속 후보도 3차례나 당선됐습니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신민군수는 연이어 재선고지에 올랐습니다. 현재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로는 신민형 군수를 비롯한 무소속 후보들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신민군수는 전북도 산업정책과장과 임실군수 권한대행 등을 거쳐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임실군수로 재임 중입니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은 임실군의회 의장과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정치력을 내세워 군수 출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은 임실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농업인 소득 증가증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기봉 전 남원시 부시장은 지난 선거에 이어 무소속으로 3번째 도전에 나섰으며 도시재생 등 서민층 공략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 등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인준 조합장은 임실군의회 3대와 5대 의원을 거쳐 임실군 애양운동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수 후보들은 주요 현안으로 인구소멸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과 교육 여건 개선안을 꼽았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특산품 판로 확대와 문화관광 사업을 토대로 한 지역 재생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열린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기별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고 사전 실무행정협의회 수시 운영, 새만금 33센터에 운영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한 게 합의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인접시군의 갈등이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새만금 개발청의 명분과 논리를 없애고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서였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읍허브원에는 보랏빛의 라벤더가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라벤더 등은 단일 라벤더 단지 규모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관광객 6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작년 요맘때 여기 와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오늘은 아내와 같이 나들이 겸 왔습니다. 곳곳이 다 아름다운 꽃들이고 매우 좋은 그러한 꽃농원입니다. 남원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경로당을 전면 개방합니다. 남원시는 14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지역 경로당 495개소를 일제히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된 경로당에서는 코로나19 백신 1차 또는 2차 접종을 받고 2주 이상 지난 노인 등 주민들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당분간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경로당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접수처에선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북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 기한을 뒀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전북도는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신청 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에 사는 신동근 씨는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 시간에만 맞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 접수를 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접수처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모든 주민들이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에만 매달려야 한다면서 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 접수도 건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꽃과 꽃장포 등 수생식물을 주제로 된 부안의 지방 전원 명칭이 부안 햇뜰마루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햇뜰마루는 해와 뜰, 마루의 합성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최고 정원으로 군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부안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한 명칭 290건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지역 청년에게 12달 동안 최대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이하나 월세 50만 원 이하의 도내 주택에 살고 있는 19살 이상 39살 이하 세대주인데요. 지원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군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14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을 가져가면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 봉투 1장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 재해보험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합니다. 가축 재해보험 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농가의 보험 가입은 연중에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소와 돼지, 가금류 등 모두 16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네, 이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는 경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택배 회사들이 약속했던 분류 작업 인력 추가 투입, 또 심야 배송 금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로로 쓰러지고 숨지는 걸 얼마나 더 봐야 할까요? 신속하고 철저한 약속 이행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